제가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장의 내용을 좀 다룰 내용이고요. 그 전에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인데 요거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그 C샵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정리된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C샵의 시작은 단넷부터 시작했죠. 단넷 기반이라 그러면은 단넷 기반에서 얘기되는 모든 그 문법적인 그 기반을 다 수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거 할 때 단넷 기반 이렇게 하면은 다 똑같습니다. C샵이 단넷 기반을 그대로 승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가 함수, 개념들이 단넷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든 기반들을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넷과 C샵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넷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의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리눅스가 워낙 세지니까 나중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도 서로 수용하는 개념으로 가자 해서 독점적인 그 지위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이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천국이 된 거죠. 이제 다 쓸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리눅스파냐, 윈도우즈파냐, 뭐 갈라지고, 또 자바냐, 뭐 C냐 또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선택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자바나 C가 다 C샵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도 뭐 윈도우즈가 됐던, 리눅스가 됐던 다 단넷 기반에서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좋게 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층이 넓어지고 우리가 서로가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가 그만큼 커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 뭐 역사 살펴보면은 뭐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무튼 해마다 계속 그 버전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때 이 글을 정리할 때의 연도가 뭐 한 2년 전이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6.0, 7.0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고, 뭐 당시에 제가 정리할 때는 .5.0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빌드 컨퍼런스라는 걸 해마다 열어요.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신제품 발표하기도 하고 튜토리얼을 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쫙 한마디로 뭐 우리가 전시회 가서 고객들한테 새로운 제품들을 막 소개하면서 홍보하듯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마다 열죠.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의 정책도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앞으로 방향은 이거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트렌디하게 어떤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쫙쫙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이제 단넷에 대한 개념들, 뭐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뭐 그냥 또 이렇게 상식적인 내용도 있는데, 뭐 이해 안 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걸 다 뭐 워드 바이 워드로 내가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주눅 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되면 다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모든 정보의 글은 100% 이해를 갖다 목표라고 읽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냥 쭉 들어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안 들어오는 글들은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데, 그러게 속이 편해요. 저걸 다 알아야겠다 그러면은 얘가 나랑 안 맞나 보다 생각하는데,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이 IT 분야의 그 각종 용어, 각종 약어, 그거 워낙 새롭게 생겨나고 새롭게 없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다 쫓아가? 알게 뭐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단넷 프레임워크가 뭔지, 뭐 FCL이 뭔지, 뭐 그런 것처럼 좀 내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읽고, 여러분들은 다 회사에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뭐 설치 과정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저는 이제 집에서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쭉 설치를 다 한번 해봤고, 뭐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자바와 유니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데 통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해서 제가 비주얼 C샵 그 코너 제 블로그에 이쪽 C샵 비춰. 이게 샵자가 이 폴더명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샵이라고 썼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됐고요. 제목에는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폴더명에는 또 이게 안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막아놨어요. 특수기화 안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썼고, 오늘은 제 목록 열기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헬로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다고 치고, 요 세 번째부터, 요 6번까지, 여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겸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해서 말투가, 강의하는 말투가 돼서 좀 짜증나죠. 괜찮아요? C샵을 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잘한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프로그램 잘한다는 게 뭐냐. 뭐 제가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건 아니지만,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자로서 학생들한테 참 얘기할 때 프로그램이 잘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어를 잘한다는 게 뭐지? 말을 잘한다는 거? 개념이 잘 잡힌 사람이다. 철학적으로 훌륭한 사고 체계를 가졌다. 사상이 좋다. 아니면 수많은 어휘력이 좋아서 아주 그냥 달변가로 이 단어 저 단어 그냥 막 쏟아 부어가면서 그냥 어휘력이 좋은 사람. 문법이 완벽해가지고 그대로 글로 옮겨도 문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사람. 뭐가 말을 잘하는 걸까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전달력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남이 잘 알아들으면 그 말을 잘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감동까지 주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 말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해가 쏙쏙 들어온다. 그렇게 들어가면 잠깐 요거를 중지하고. 그래도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어의 사상 체계가 좋고 개념 체계가 좋고 지식 체계가 좋아야 좋은 사상과 좋은 어떤 지식을 전달할 수 있듯이 프로그래밍도 개념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프로그래밍 문법을 잘한다. 내가 남보다 많은 함수를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초를 좀 튼튼히. 기초를 튼튼히 하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 구조도 좀 알아야 되고 메모리 구조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왜 이런 개념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되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등등등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공부할 클래스, 추상화, 인스턴스, 상속 이런 개념들입니다. 저것들이 도입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있어도 알고리즘 그냥 플로우 차트로 해가지고 논리 구현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한 엘리먼터리 함수는 그렇게 잘 구현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커져가지고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수많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이게 소프트웨어가 공룡처럼 커지거든요.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도 보면은 처음에 원생동물로 시작해가지고 다세포 동물이 돼서 수조 개의 세포를 갖는 동물이 됐지만 걔네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마어마한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혼란이 안 빠지잖아. 물론 암세포라는 게 발생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막 혼란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조직화 시켜가지고 잘 짜놓으면 수명이 인간이 100세까지 살듯이 소프트웨어도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 엉망으로 짜놓으면 그때는 잘 돌아갈지 몰라도 점점 걔가 덩치가 커지면서 점점 컬랩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박죽이 되고 본인도 어디가 어딘지를 막 길을 잃고 그러면 건드릴 수가 없잖아. 여기 건드리면 저기가 터지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떻게 해야 소프트웨어를 잘 짤 수 있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클래스의 개념이고 추상화의 개념이고 인스턴스의 개념이고 상속의 개념. 저걸 도입을 했더니 인간의 몸처럼 아무리 대형화되고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심플해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고장나면 여기만 갈아 끼면 딱 다른 데는 하나도 이상은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손을 받으면 여기가 이상이 안 오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가 뭐야? 여기 건드리면 저기가 터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죠. 그걸 연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막아보자고 하고 이미 20년 전에 C++ 나온 게 한 20년,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20년 전에 그 개념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 이후에 나온 언어들은 전부 클래스 기반이고 객체 기반이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체계화가 잘 됐다고. 그걸 누가 쫓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쫓아가야 돼요. 그걸 안 쫓아가고 이거 나는 모르겠다 하면 해버리면은 옛날 원시 생물 단세포
그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가 지능화가 됐고 그 지능화된 개념들을 잘 익혀놓으면은 한 번만 기초를 닦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잊고 금방금방 다 이해가 되는 그 단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요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2번을 프로그래밍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많은 라이브러리를 알고 있고 나보다 많은 클래스들을 알고 있고 많은 모듈들을 알고 있어서 걔네들을 잘 갖다가 using, import 뭐 이래가면서 막 쓰면은 샵 인클루드 이래가면서 막 쓰면은 아주 펄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란한 어휘구사 말을 막 잘하고 단어가 막 셰익스피어 수준으로 남들이 모르는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막 하고 그런 수준인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개념만 잘 알면 뭐해. 디테일에서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보죠, 정보. 그죠? 구글링 잘하고, 야, 어디 가니까 어느 클래스 갖다 쓰면, 요즘은 클래스 다 공유하잖아요. 아까 공유의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어느 레퍼지터리 저장소 가서 깃허브 다운받으면 그 소스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내 거로 딱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임포트나 유징 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자기 걸로. 개발자들 다 그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해? 요즘에는 챗 GPT 이용해가지고 코딩까지도 다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능력, 이것도 저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은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예요? 실무 능력.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갖추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저 4개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뭐 솔팅 알고리즘 써봐라, 뭐 해봐라, 뭐 이런 거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개발자들 뽑을 때 보면 이제 코딩 테스트 하거든요.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왜? 이제 AI가 다 해주는데 무슨 코딩 테스트 왜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왜 필요하죠? 논리적인 구현 능력, 아까 우리 설명에 답을 했듯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항상 남이 다 했던 것만 갖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또 비어있는 부분 내가 또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3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뭘로 구현되지? 무슨 DB 구축이 링크드 리스트로 되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구현하지? 하는 것 정도는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저런 분야에. GUI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 프로그램을 짤 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얘를 3D 구현하고 이런 구현 능력도 그건 포장 능력이라고 보여요. 상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랩핑 예쁘게 좀 포장을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야 팔리잖아. 그러니까 그 능력도 중요하지 않나? 미사여고를 잘 써가지고 멋지게 가다듬는 거죠. 그 GUI 능력. 그러면서도 또 레벨업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책 후반부에 가면 멀티스레딩 얘기가 나와요. 저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멀티스레딩의 개념은 대부분 우리 장비들도 그렇지만 장비를 돌아가면서 바로바로 또 프로파일링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멀티스레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CPU를 시간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태스크들을 동시에 돌리는 기능들이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우리 소프트웨어가 돌면은 다른 기능이 하나도 먹통이 된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런 기능들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쫓아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잘난 척 하느니 뭐니 이렇게 서로 기싸움 할 필요가 없어. 저는 그 개발자들을, 전공자들은요, 자기보다 한 수인 거 무조건 따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어버리면 자기가 더 나중에 능력이 올라가면 또 그 사람들도 그때 가서 비하할 수도 있잖아. 쟤네들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자기가 못하면서 스스로 잘난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따져보면은. 근데 실제로 그걸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적대시해버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발전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면은 뭐죠?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넘어가듯이 뒤늦게 배운 사람이 압도할 수 있는 거야. 세상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만 배울 때는 철저하게 오베이를 해라.
하는 게 저는 저의 인생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척하는 거 보면은 전 존경해줘. 어쩌다 나보다 앞에 갔구나. 그럼 넌 충분히 잘난 척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어느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막 저거 뭐 뒤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벌었겠지? 뭐 저거 좀 벌었다고 해서 저렇게 호화스럽게 살아? 욕하잖아요. 앞길을 샜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해줘야 돼. 야, 너 어떻게 거기까지 갔니? 어떻게 돈을 거기까지 벌었어? 브라보. 그리고 막 돈 쓰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해줘야 돼. 돈을 쓰게 만들어야 경제는 돌아가니까 그 사람. 미국에서는요, 뭐 테니스장을 짓든 뭐 개인 수영장을 짓든 잘했다고 해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다 그러면서 또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성공을 해야지 하는 또 롤모델을 잡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탐욕 부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미국은 굉장히 기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어블리지에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존경을 해주니까 또 그 사람들은 우쭐해져가지고 기부를 또 팍팍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기부로 커진 스탠포드, 버클리 뭐 그런 대학들이 또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약간 천민자본주의. 돈 많은 사람들이 숨겨. 왜냐면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몰래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수차것들이 뭐 인간들이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살짝은 이게 서로 이렇게 양극화가 돼버리는 사회가 벌어져가지고 이 아랫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존경해주면서 빨리 나도 저 자리로 가야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앞선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가진 거를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겠다고 하고 또 기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가면은 그게 건전한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뜻에 동감하신다면 회사 내에서도요 좀 잘 나가는 그룹들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레벨업도 가야 됩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약하다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한테 난 한 70% 알아도 아니 하나도 몰라 그러면 더 잘 가르쳐줘요. 30%만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또 어느 부분에 30%가 비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 아는 내용이야? 모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안 가르쳐주게 돼. 내가 잘못하면 내가 아는 거를 설명할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배우는 자세는 하나도 모른다고 해버려. 그럼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는 거는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쩌다 이제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그때 치우놓으면 그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요. 이 5가지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름길 컷웨이가 있어요. 네, 지름길은 뭐냐면 절대로 직접 작성하자. 그래서 복붙 요즘 젊은이들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복붙하지 말자. 네, 잘 돌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는 거죠. 자기가 뻔한 코드라도 한 줄 한 줄 쳐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또 반복을 하면서 저도 그래요. 이미 아는 코드지만 코딩하면서 또 한 번 되새겨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식으로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뭐야? 그럼 언제 써먹어? 그러니까 예제를 통해서 하면서 예제에서 new 기능이 나온다 그러면 new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 여기서 인덱스에서 new를 보고 이게 찾아가서 그 부분을 보는 게 낫고 구글링 해가지고 new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new 다 이번에는 new를 공부합니다. 다음에 리스트를 공부해서 하는 거 그건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요거 책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사전식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용으로 쓰는 거고 책에 안 나오는 것은 구글링을 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쫙 가는 거는 지향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책대로 가는 이유는 그래도 한 번은 훑어 수박 겉핥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깨알같이 한 줄 한 줄 놓쳐가면서 진행은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훑어주는 용으로만 이 책을 한번 하고 훑고 나면은 이 책의 30% 정도는 내 거가 될 거예요. 70%는 당장 내 거가 안 돼도 상관없어. 그 다음부터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을 발견하면서 이거의 의미가 뭘까 하면은 또 그때 가서 책을 찾아보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물망처럼 숭숭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숭숭. 지금은 모든 잡어들까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물 숭숭 뚫려 있어요. 하지만 그물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듬성듬성한 그물 체계로 내가 공부한다, 뭐 그런 차원으로 하고 다 그 구멍난 부분들을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그때 메꿔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제 프로그램들, 소스들을 내가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촘촘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 거고요. 실습 시작은 프로젝트를 작성하면서 솔루션 네임을 챕03으로 해주세요.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01 인티저 타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 주냐면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프로젝트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작아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아까 챕3를 해주시면 처음에 여기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챕3를 뜰 것이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를 01 인티저 타입을 했다면은 이쪽으로 그 프로젝트 네임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01 챕터의 내용으로 수행하시고 이게 끝나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기서 솔루션에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은 추가가 나옵니다. 추가해서 프로젝트, 기존 프로젝트를 하지 말고 새 프로젝트를 해주면은 요 솔루션 탐색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C샵에서 갖고 있는 클래스 네임 스페이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네임 프로그램이 여러 개를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새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생기면은 여기에 20개면 20개의 프로젝트가 주르륵 솔루션 탐색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요,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주면은 자기가 20개가 아예 다 입력이 있다면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1번 돌려야지 하면 1번 선택하고 꽉 찬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디버그까지 하는 거니까 빈 걸로 실행을 하시면은 1번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행이 왜 안 되나? 이거 좀 느려지는데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번이 실행되는 거고, 내가 2번을 실행하겠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네, 여기를 고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2번을 선택하고 또 여기가 2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놓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또 2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네, 디버그 2번 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저 에디터 내에는 같은 main.cs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코드를 보고 싶으면은 해당 메인 CS 어떻게 되어 있죠? 메인 CS 눈이 안 보이는데 메인 app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그 창들이 물론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 여기가 같은 이름으로 쭈르륵 뜨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메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의 프로젝트 솔루션 네임 챕 03 밑으로 해가지고 3장 전체 예제 프로젝트 19개를 실행하는데요. 책에는 번호를 붙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번호를 붙인 이유는 나중에 그 솔루션 탐색기 리스트에서요, 번호대로
저기 리스트가 뜨는 게 찾기가 편하잖아요. 만약에 이걸 안 붙여버리면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010203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네임을 앞에 번호를 붙이게 해주고 뒤에는 교과서대로 인티저 타입 하면은 이제 요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인티저 타입이면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컨셉이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당장은 뭐라고요? 복습이라 그랬잖아요. 코딩. 그러니까 처음에 에디트 창에 뭐를 띄우라고요? 첫 번째 이그젬플은 뭐죠? 네,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인티저 타입 복붙이 가능합니다. 복붙하지 마시고 그대로 툭툭툭툭 쳐보고 내가 오류가 나면은 어디서 오류가 났지, 뭐 세미콜론이 빠졌다느니 예를 들면 오타가 났다든지 이런 거 스스로 다 찾아보시면서 그대로 찾고 실행해보고 결과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인티저인데 잘못됐습니다. 인티저 리터럴스 그러면 또 그것이 2번, 오버플로우 3번, 플로트 포인트 4번, 캐릭터형 5번,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교과서 3장 전체에 20개, 19개 예제 중에서 첫 번째로 몇 번까지 해보시는 거냐면 요 5번까지, 요거까지만 우선 해보면서 여러분이 일단은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서 실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타입이 뭐냐, S바이트가 뭐고, 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보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되리라 보고 오늘 하는 것은 한번 모여서 직접 한 줄 한 줄 쳐보면서 자꾸 몸에 익히자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저희가 개념을 잡아나가는 것들은 잡아나가고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이 클래스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데이터의 오버플로우라든가 또는 타이핑, 형변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실습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은 좀 생략하고 일단 지금 해보자는 거는 우선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한 줄 한 줄 쳐가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실행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오류 잡아보고 그 훈련을 자꾸 해보자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달되면은 속도가 붙을 거예요. 리터럴의 개념은 또 교과서에 보시면서 리터럴들의 표기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의 5장까지는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거를 한번 보죠. 불형식과 오브젝트 형식. 요게 불형식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해보라는 거는 7, 8, 9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여기를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불은 쉬워요. 그래서 새로 도입된 자료형인데요. C에는 없던 건데 파이썬에는 있습니다. 불 형식은 아무튼 이것도 왜 만들었는지 사실 필요도 없는데 언제나 쓰일 것 같아서 불 형식의 타입으로 쓰는 거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더니 숨이 찹니다. 이런 형식을 만들어놨다는 거냐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오브젝트 형식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제 소위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 이제 스택 공간이 있고 힙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컴퓨터 구조론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 스택의 영역이 어디고 힙의 영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딱 운영체제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사실 사용자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제
어떤 경우, 어떤 변수들은 스택 공간에 저장되고 어떤 경우는 힙 공간에 저장되느냐 하는 것을 왜 중요시 여겼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도 이제 품질 검사 같은 거 할 때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메모리 리키지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 소프트웨어가 늙어갈수록 점점 버벅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수명 관리에서 어려워요. 소프트웨어의 수명 관리에서. 근데 요거를 C샵에서는 커먼 랭귀지 인터프리터 CLI에서는 이 메모리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가비지 컬렉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또 배우게 되는데요. 가비지 컬렉션을 어떻게 하고 얘가 스스로 자동으로 메모리 청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청소부들이 있는 거죠. 청소부들. 옛날에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집안 청소를 했는데, 그거 잘못 주었다가는 또 코드 영역을 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막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라는 게 개발자가 스스로 생성을 했다가 삭제를 했다가 관리를 잘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청소를 안 하면은 메모리가 점점 사용량이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코드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용량 자체가 꽉 참으로써 새로운 메모리들을 할당을 못 해줌으로써 데이터 처리를 못 해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스스로 그거를 잘 클리어를 해 나가면 좋은데 델리션 자체를 어떻게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디를 지워야 할지 잘못 지웠다가는 또 다른 모듈이 뻥날까봐 걱정돼가지고 지우지도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가다가 메모리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CLI에서는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C샵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에게 힙이 무엇인지 스택이 뭔지를 설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택 공간은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청소가 되는 공간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힙 공간은 청소부가 안 건드리는 거. 우리 일 시킬 때도 그러지 않아? 이런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 부분은 다 청소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영역을 이제 클리너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부분 깨끗하게 해주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과 힙의 공간.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갖다가요, 메모리에 힙 공간에 선언을 할 것인지 스택 공간에 설정을 할 것인지 태생부터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얘는 곧 버릴 공간, 얘는 두고두고 쓸 거 할 것을 스스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타입을 선언할 때 나는 얘를 스택 타입으로 선언할지 힙 타입으로 선언할지를 스스로 정한다는 건데, 대부분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한 인트형, 플로트형 이런 것들은 다 스택형입니다. 다 자동 청소가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동 청소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배열, 문자열, 그다음에 뭐 딕셔너리, 뭐 여러 가지 클래스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청소가 안 돼요. 대부분 공통점이 뭐죠? 데이터가 단일 데이터가 아니라 그룹 데이터들이죠. 뭉치들. 그때 배열 뭉치고, 문자열도 뭉치고, 클래스도 뭉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뭉치들 데이터는 전부 힙 공간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데이터도 내가 힙 공간을 넣고 싶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차별 대우하느냐? 나도 잠깐만요.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은 쉬워요. 오브젝트형으로 선언하면 걔가 힙 공간으로 저장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값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힙 공간으로 저장되는 순간에는 그 메모리만 스택 공간에다가 얘가 그 힙 공간에 있는 메모리만 저장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참조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참조 형식으로만 저장되면은 참조 타입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박싱, 언박싱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이제 이게 교과서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싱이 뭐고 언박싱이 뭐냐 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싱은요, 오브젝트 A는 1, 2, 3 해버리는 순간 요거는 우리는 박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A라는 놈이
A라는 놈이 어떤 힙 공간에 저장이 됐고요. 실제 그 값은 123이라는 건 힙 공간에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읽어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메모리와 그 밸류만 저장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박싱을 해놓은 거니까 그 내용본을 뜯으려면 우리는 박스를 뜯어가지고 물건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지만 당장은 열어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언박싱은 뭐야? 열어본다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여기는 그 밸류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박싱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박싱만 해놓고 언박싱에서는 int j하고 그 object o를 자기가 자기 타입으로 원하는 형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object o는 뭐다 하면 이 o는 o가 오브젝트형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박싱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열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열어보려면 뭐라고요? int j 하면 이거는 순수 스택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뭐를 가져온다고요? 이 o 데이터를 int형으로 형변환해서 가져오겠다 하는 게 언박싱이라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A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J는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를 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박싱을 시켰다가 그 값을 쓸 때는 포장지를 뜯어서 써라. 그런 약간의 조금 귀찮은 프로세스를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건 나중에 천천히 알게 되니까 지금은 이거다 하고만 넘어가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직 몸으로 체육되기가 전이니까 나중에 이제 가베지 컬렉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잘 개념화가 안 될 때는 그냥 암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힙은 배열이나 클래스와 같은 집단형 데이터에 힙이 저장된다. 단일형 데이터는 스택에 저장된다. 그냥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 두시고 단일형 데이터가 힙 공간에 가고 싶을 때는 오브젝트형으로 저장된다. 그거를 박싱이라고 한다. 그럼 그 값을 다시 단일형 데이터처럼 쓰려면은 언박싱을 통해서 단일형 데이터로 얘를 대입시키면 된다. 그게 언박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네. 그래서 박싱과 언박싱의 개념을 교과서에서 연습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브젝트형은 연산도 불가하고 꺼내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트형 데이터로 타이핑형은 형변환이라는 뜻이고 형변환을 해서 자기가 언박싱을 시켜서 일반형 데이터로 대응시켜서 쓴다. 왜 해야 되느냐? 당분간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자.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개념은 박싱, 언박싱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공부하자고요? 바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시간 오브젝트형, 박싱, 언박싱의 개념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설명드린 게 요 내용이 요리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딱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C 값을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찍힐까요? 그러니까 123이 B로 들어갔고 B의 값을 다시 인트화해서 C는 124가 찍혀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보면 얘도 인트 이걸 바꿔줘야 되고 실행하려면 박싱, 언박싱으로 해줘야 되고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124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얘기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C는 꺼내볼 수는 있어도 C에 C 플러스 1을 하고 싶잖아요. 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류. 실행해보면 어떻게 오브젝트를 연산을 하느냐. 그거는 언박싱에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싱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박싱 가능하죠?
박싱을 했는데 지금 C를 찍은 게 언박싱이 아니라 라이트 라인에 그냥 오브젝트를 읽을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뿐이기 때문에 관찰만 한 거야. 그 값. 오류가 나야 되는데 안 납니다. 오류가 났지 않습니까? 오류의 원인은 아니오를 치는 순간에 알려주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9번 줄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할당되지 않는 C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왜 오브젝트의 값을 할당을 안 했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C를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B, 이건 가능해요. 왜요? B를 언박싱 했잖아요. 언박싱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얘를 L로 넣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더 연산한 것도 아닌 거니까. 연산하려면 얘를 다시 언박싱 해가지고 인트를 붙이고 더하기 2를 하던가. 이거는 오류가 안 납니다. 이거 해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대략 얘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얘를 개념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대충 오브젝트가 뭔지, 어느 게 가능하고 어느 게 현재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건 int a 123 하면 이건 뭐죠? 변수 a를 밸류형으로 선언한 것이죠. 밸류 형식으로 선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b를 a 이렇게 해주는 순간 b를 오브젝트형 참조형으로 선언한 건데, 사실은 초기값 지정했다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그 초기값을 넣어주는 순간은 이거를 이제 박싱이라고 합니다. 박싱은 어떤 내용물을 넣어서 박스에 담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B라는 것 자체는 이미 박스예요. 박스.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 값을 지정해주는 순간에 박싱, 내용물을 넣어주는 건데, 그 내용물은 이 A에 있는 값 123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int C를 선언한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int C가 아니라 오브젝트 C를 선언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에는 뭐예요? C를 참조형으로 선언한 거죠. C를 참조형으로 선언했지만 박싱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무조건 초기화해야 된다, 박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박싱을 안 하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박싱이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빈 상태이죠. 빈 박스. 박싱을 안 일어났으니까 빈 박스라고 볼 수가 있죠. 초기화 안 하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래 놓고 실행 중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B를 여기에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125 이렇게 넣어줘버리면 이때는 뭡니까? 그냥 125 값을 이제 넣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C를 박싱하는 거예요. 그쵸? C를 뭘로요? 박싱을 했는데, 그 값은, 그 값을 지정해 주는 거죠. 직접 상수로. 상수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내용물이 되는 거죠. 내용물이. 그걸 내용물로 실행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세 번째 125가 실행되어 있지 않을까요? 195가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안 한 것이 되겠고,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이걸 실행을 안 하면 오류가 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오브젝트 C를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초기화하지 않은 값을 출력하면서 오류가 난 거죠. 실행해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 아니요를 찍어 보면은 14번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할당되지 않는 지역 변수로서 오류가 난 것이지 9번에서 오류가 난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현장에서는 오브젝트 C를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났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나중에 추후에 이런 식으로 박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에 선언만 빈박스의 형태를 해주고 추후 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것도 일종의 박싱인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선언 안 하고 아까처럼 B를 열면은 B에다가 내용을
플러스 1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면은 B는 이미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박싱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값을 더하기 1로 해서 C로 들어가는 거니까 C도 역시 박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할 때 어떻게 된 거죠?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B를, 그쵸, 언박싱하여, 네. 언박싱 되는 순간에 연산이 가능해진 거죠. 연산 후, 그걸 내용물로 넣는 걸로 해서 C를 박싱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B라는 박스의 포장지를 풀어서 그 내용에다가 어떤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C로 다시 박싱하는, 다시 포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값을 나중에 라이트 라인 같은 경우는 출력을 해볼 수는 있지만 연산은 불가능한 거니까 다시 그것을 언박싱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을 해서 D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값형식의 연산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걸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박싱, 언박싱을 제대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은 참저자라는 걸 해가지고 그걸 건드릴 수도 있어요. 직접 제 주소지를 알아내가지고 건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고난도의 기술이고, 지금은 그냥 일단 스택으로 옮겨가지고 값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선 하시고, 직접 그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길 건드려 보겠다 하는 수법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자유도를 제공을 해요. 근데 그때 가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쥐가 났으라면 3장을 다 끝내는 걸로 했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요 10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지금? 박싱 언박싱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 enumeration하고 nullable data, using bar, get type, string 뭐 잠깐 둘러만 본다 그러면 데이터 형식 바꾸기에서 우리가 좀 해야 할 부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정성 다 했죠? 다 요번에 여기다 이렇게 해줬고, 여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좀 사실 어려워지냐면 열거 형식도 뭐 막상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는데 이 enumeration 조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파이썬에서도 살짝 어려워하고, 이거 열거 형식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열거형 enumeration 좀 하는 거. 그러니까 열거된 것을 enumeration 숫자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개념들 나중에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nullable도 이거를 왜 nullable이라는 걸 넣었을까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비어있다 안 비어있다 하는 개념들 뭐 이것도 한번 좀 공부해야 되고, bar 형식도 마찬가지죠. bar 형식도 타입을 지정 안 하고 팍팍팍팍 지정해 버리는데, 그 타입을 나중에 getType이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타입을 찾아보면은 얘가 딱딱딱딱 알려주거든요. 무슨 타입인지를. 그럼 오브젝트랑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못 바꿔요, 중간에. 그냥 A를 int A 또는 float B 또는 string C 뭐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이렇게 그냥 쓰겠다는 건데, 뭐 약간의 제가 보기엔 C샵의 최근 버전에서 이것이 새로 개발된 게 아닌가. 약간 파이썬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냥 귀찮다, 다 바로 해버리겠다 하면 자동으로 넣어준다는 뜻이고, 개발자가 알아서 내가 이거 당연히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싶다 하면 지정해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 차이인 것 뿐이고, 파이썬의 다이내믹 타이핑의 기능을 갖지만 실제 형식을 지정하지 않아서 형식 오류의 실수는 건널릴 수 없단 말, 뭐 이런 내용 써놨고, 공용 형식은 거의 내가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변수 타입 알아내기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공용 형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까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실습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요. 교과서 한번 쭉 보시면서 마까지 좀 가고, 마지막 6번 요것으로 3장이 끝나는데요. 문자열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놀랄 놀자가 시작됩니다. 문자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파이썬하고 경쟁하면서 문자열을 갖고 인덱스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문자열 중에서 어느 하는 것이 인덱스 몇 번이냐는 게 다 파이썬에 있어요.
그 기능이 실제로 나중에 데이터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요. 그거 안 하려면은 폼은 써가지고 if은 써가지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메소드로 지정을 해서 특정 밸류가 그 인덱스의 몇 번째 중에 있느냐 하는 거를 알아내는 기능. contains는 뭐냐면 그 문자열 중에 특수한 슬라이스 부분이 존재하느냐 여부 뭐 이런 것들도 검색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contains 기능, replace 기능 이것도 파이썬에서는 다 있어요. 이게 배열의 일부를 바꾸고 리스트를 바꾸고 하는 기능인데 replace 기능도 다 추가했고 to lower to upper 이런 거 대소문자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메소드도 다 추가를 시켰고 더 중요한 거는 분할과 병합 이거 참 중요해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쫙 있는데 얘를 스페이스바별로 구분을 지어서 다 잘라내겠다 하면 자동으로 잘라내준다든가 병합 걔네들을 다시 합치겠다 그런 기능들 스플릿 하면서 분해하고 조인 해가지고 합치고 이런 기능들을 다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C샵이 나름대로 막강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건데 그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나중에 인공지능이라는 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고 그 데이터의 그 많은 부분들이 다 문자열로 되어 있어요. 문자에 우리가 문서를 해석한다든가 뭐 데이터를 해석한다든가 할 때 그때 이 슬라이싱 기능, 스플릿 기능, 그 다음에 조인 기능 같은 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코드에서. 그래서 데이터 핸들링 할 때 많이 쓰는 기능들이라서 굳이 이거를 교과서에서 왜 넣었을까 했는데 나중에 쓰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식 그 서식도 나중에 조금 더 몇 개짜리까지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지정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많이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중괄호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의 어떤 포맷까지도 지정해 주는 기능 같은 것까지만 해버리면 3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3장이 다 끝나면 여기까지 3장이 끝나면 이제 4장부터는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죠? 흐름이죠. 폼은 if은 뭐 이런 건데 거기는 그냥 훌렁훌렁 넘어가도 돼요. 거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C샵에서 새로 추가된 힙의 개념, 메모리의 개념 어떤 식으로 데이터들을 잘 핸들링 하는가 그다음에 배열에서 추가된 기능들 이런 것들만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어차피 새로 추가된 기능들만 잘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아무튼 요 3장의 뒷부분하고 아무튼 봐가지고 제가 이 연산자, 제어문, 함수, 메소드 저는 이제 빨리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로 넘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8장 이후부터 해서 이제 뭐 오버로딩의 개념, 오버라이딩의 개념, 상속, 클래스 이제 이 부분들이 아주 이제 컨셉 빡세게 잡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또 차분하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또 그래도 또 기초를 탄탄히 해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3장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탄탄히 밟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